실손보험에는 자기 부담금이라는 것도 있고요. 시간이 지나면 보험료가 오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보험을 추가로 더 가입하시는 경우가 정말 많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때는 절대로 보험료가 부담스러워지면 안 됩니다. 이것저것 쓸데없는 담보가 많아져서 만약에 보험료가 부담스러우면 끝까지 완납을 못할 가능성도 크고요. 그러면 노후에 보험이 없어서 정말 큰 고생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보험료를 쓸데없이 낭비하지 않게 실손보험만 가입되어 있으면 굳이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특약 3가지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을 쉽게 알려드리는 리쌤 이초연 팀장입니다. 오늘은 실손보험, 그러니까 실비보험이 있으면 굳이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특약들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가입하는 보험에는요, 진단비도 있고 수술비도 있고 또 질병 후유장애 등 담보가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요. 사실 이 보험들보다 더 중요하고 제일 먼저 가입해야 하는 보험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실손보험인데요. 아마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설계사 분들도 저하고 같은 생각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고객님들의 신규 보험을 설계할 때나 아니면 기존 보험의 리모델링을 할 때 실손보험이 있는지 또 있다면 실손보험을 어떤 형태로 유지를 하고 있는지 이거를 가장 먼저 체크를 하고 상담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실손보험만 있으면 정말 기본적인 보장은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보험료를 최소한으로 납부하고 싶으시다면 조금 과장을 해서 실비 말고 다른 보험은 가입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실손보험에는 자기 부담금이라는 것도 있고요. 또 갱신형 상품이라서 시간이 지나면 보험료가 오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보험금을 받아도 진단비나 수술비처럼 목돈이 생기는 건 아니고요. 내가 실제로 사용한 병원비나 약값에 대해서만 자기 부담금을 제외하고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개인의 상황이나 여력에 따라 다른 보험을 추가로 더 가입하시는 경우가 정말 많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때는 절대로 보험료가 부담스러워지면 안 됩니다. 보험은 가입을 하는 건 쉽지만 이걸 유지하는 게 정말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것저것 쓸데없는 담보가 많아져서 만약에 보험료가 부담스러우면 끝까지 완납을 못할 가능성도 크고요. 그러면 노후에 보험이 없어서 정말 큰 고생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보험료를 쓸데없이 낭비하지 않게 실손보험만 가입되어 있으면 굳이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특약 3가지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각종 입원 일당 특약입니다. 입원 일당은요, 내가 질병이나 상해로 입원을 하면 실손보험 외에 추가로 받을 수 있는 하루당 보장 금액을 말하는데요. 내가 만약에 실손보험하고 입원 일당 특약이 가입되어 있다고 하면 다치거나 질병으로 입원을 하게 됐을 때 일단 실손보험에서 내가 지출한 병원비에서 자기 부담금을 제외하고 보장을 받으면서 동시에 입원 일당 특약에서도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나오는 실손보험이 4세대 실손보험인데요. 이 실손보험은 자기 부담금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치료는 20%고요. 건강보험이 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치료는 30%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부담금을 제외한 실제로 납부한 병원비에 대해서 실손보험에서도 보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입원 일당의 특약의 월 보험료는 절대로 저렴하지가 않은데요. 그래서 실손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굳이 입원비 특약을 추천드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설명만 드려서는 잘 모르실 수가 있어서 한번 일반암 진단비 특약하고 질병 입원 일당의 특약의 보험료를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30세 여성 기준 질병 입원 일당 3만 원 보장을 받는 보험료는요, 5,910원인데요. 이 금액은 일반암 진단비 1,000만 원을 가입한 금액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내가 정한 월 보험료에서 특약을 구성한다고 했을 때 입원 일당 2만 원에서 3만 원을 넣는 게 효과적일까요? 아니면 중요한 암 진단비 1,000만 원이라도 더 구성하는 게 효율적일지를 생각을 해보신다면 저는 답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보통 보험의 종류나 가입 연령에 따라서 입원 일당을 2만 원에서 3만 원 정도로 구성이 가능한데요. 이 보장을 받지 못한다고 해서
해서 경제적으로 뭐 큰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입원비는 실비에서도 어느 정도 보장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다음으로 살펴볼 담보는요, 수술비 특약인데요. 여러분, 수술비는 사실 보험에서 아예 필요가 없는 담보는 아니거든요. 좋은 수술비 특약은 보험료 부담이 없는 선에서 가입을 한다면 정말 추천을 드리는데요. 예를 들어서 암하고 뇌, 심장 관련한 3대 진단비 특약을 구성했는데 내가 생각한 보험료보다 약 1만 원에서 2만 원 정도 더 저렴하게 가입이 됐다고 하면 질병 수술비나 1에서 5종 수술비 정도는 추가를 해주시는 거 정말 좋습니다. 하지만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정도로 전체 보험에서 이 수술비 특약이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커진다면 좋은 방법은 아닌 듯해요. 만약에 내가 가입한 보험 조회를 했을 때 N대 질병 수술비나 1에서 5종 수술비, 또 무슨 질병 수술비 등 이런 것들이 중복해서 여러 가지가 가입되어 있다면 이게 바로 비싼 보험료의 원인이 될 수가 있거든요. 실제로 보험 리모델링을 하시는 고객님들의 증권을 보면 수술비 특약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보험을 계속해서 가져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요. 일단 실손보험이 있다면 수술비와 관련된 특약들은 너무 과하게 가져갈 필요가 없고요. 수술비 특약이 없어도 내가 수술 치료를 받게 되면 이때 생긴 병원비나 수술비, 검사비, 또 약체 처방 비용까지 실손해서 어느 정도 보장이 가능합니다. 실손보험은 가입 시기에 따라서 100%를 보장해주는 경우도 있고요. 또 요즘 나오는 실손보험처럼 급여 20%, 비급여 30%를 제외한 나머지는 보장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수술비 특약을 많이 구성한다고 하시더라도 경미한 수술 치료나 이런 경우에는 보장 금액이 생각보다 그리 크지가 않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수술비 특약을 과하게 추천드리지 않는 이유예요. 수술할 때 1천만 원 이상의 보장이 나오는 이런 수술들은 솔직히 중증 이상의 수술인 경우가 많죠. 보통 경미한 질환으로 인한 수술비는 1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정도 금액이라고 한다면 사실 실손보험이 있으면 수술비 특약이 없다고 큰 문제가 생기진 않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수술비 말고 진단비 같은 경우는 암, 뇌, 심장 질환에 해당하는 3대 질병에 걸렸다고 하면은요, 경제 활동은 못할 수도 있고 타격이 굉장히 크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여러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실비만으로는 완벽하게 대처가 안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수술비보다는 먼저 진단비 특약에 가입하는 게 중요하고요. 수술비 특약에 비중을 더하는 것보다 3대 질병 진단비에 대해서 보충을 해주시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실손보험이 있으면 추천하지 않는 특약은 상해 특약입니다. 상해와 관련된 특약은 대표적으로 상해 수술비나 상해 입원 일당, 골절, 그리고 후유장애 등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상해와 관련된 보장들에 대해서 별도로 가입을 하시거나 아니면 암보험을 가입할 때 특약으로 넣는 경우도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런데 먼저 상해보험만 별도로 가입하신 분들의 보장 내역을 살펴보면 상해보험이 정말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가입을 하셨는지 아니면 그냥 아는 사람이 하나 들어달라고 해서 가볍게 가입을 한 건지 이게 제가 많이 궁금해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상담 주시는 고객님들의 케이스를 잘 살펴보니까 대부분 후자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일부 상해보험의 주요 보장 구성을 보면요, 상해 사망이나 교통 상해 사망, 또 주말 운전 사망 등 보장의 확률이 다소 좀 떨어진 항목들이 많이 있는데요. 솔직히 저는 이런 보장이 정말로 필요한지 좀 의문이 들기는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골절이나 상해 관련 수술, 깁스 이런 전반적인 부분도 실손보험의 상해 실비로 대부분이 커버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교통사고 났다고 하면 상대방의 자동차 보험에서도 어느 정도 보장이 나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실손보험이 있다는 전제 조건 하에 제가 추천드리는 상해 관련 특약은 상해 후유장애 3%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통 직업 급수가 1급이라면 상해 후유장애 가입 금액을 한 5천에서 1억 정도로 가입을 해도 보험료가 부담 없이 준비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이 특약만 추천하는 이유는요, 부담스럽지 않은 보험료로 영구적인 위험성에 대해서 보장을 해주는 담보가 상해 후유장애의 담보이기 때문이기도 하죠. 상해 사고는 갑작스럽게 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처할 수 없는 손상을 입기가 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큰 사고로 다리를 잃을 수도 팔을 못 쓴다거나 또는 몸에 장애가 생겨서 마비가 생길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런 케이스는 치료비가 문제가 아니고요. 그 이후에 경제활동을 하면서
하면서 살아가는 자체가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죠. 몸이 불편하니까 당연히 돈 벌기도 어렵고요. 그런데 이런 영구적인 장애에 대해서 보장을 해주는 담보가 후유 장애가 유일하기 때문에 상해 후유 장애만큼은 추천을 드리고 있으니 상해 후유 장애에는 가입 금액에서 장애율만큼 보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목돈을 보장받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자면 상해보험의 특약은 실손보험을 잘 유지를 하면서 다른 거는 크게 필요는 없습니다. 최소한의 대비를 위해 상해 후유 장애 3% 정도만 구성을 해주시면 충분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실손보험이 있으면 굳이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특약 3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개인마다 한 달에 지출 가능한 보험료가 정해져 있고 그 정해진 보험료에 맞춰서 최대한의 효율적인 보험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한테 필요 없는 굳이 없어도 되는 특약을 조금씩 걸러내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듭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려도 잘 모르시겠다고 하시면 위에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시거나 카카오 채널에 리쌤의 알기 쉬운 보험을 쳐주셔서 상담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리쌤의 알기 쉬운 보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